그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내 쪽을 보고 있었고 나는 당연히 보호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보호자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있었어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었죠. 자연스럽게 시선이 내 쪽으로 모였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보호자로 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늘 그래왔으니까요. 담당자는 서류를 넘기다 고개를 들었죠. 목소리는 낮았고 표정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보호자는 없다고 말했어요. 회의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죠.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고요. 나는 그 문장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잠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거든요. 다시 묻지는 못했죠. 분위기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봤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내 이름은 어디에서도 불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호명되지 않았죠. 손은 가방 끈을 잡고 있었고요. 발은 그대로 바닥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꺼낼 자리는 아니었어요. 담당자는 서류를 다시 정리하며 말했죠. 보호자 서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요. 하지만 현재 지정된 분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두 번째로 떨어졌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건 착오가 아니라는 걸요.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핸드폰 화면만 내려다보고 있었고요. 그 침묵이 답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자리가 원래 내 자리는 아니었던 것처럼요. 그동안 나는 늘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연락은 거의 내게 왔죠.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이름이 먼저 불렸고요. 병원 예약도 내가 했습니다. 서류가 필요하면 내가 챙겼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했죠. 전화는 늘 갑자기 왔습니다. 지금 시간 되냐고 묻는 말부터 나왔어요. 약을 받아야 한다고 했고요. 설명을 대신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죠. 나는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게 당연한 순서처럼 느껴졌어요. 가족들은 그때마다 고맙다고 했어요. 내가 있어서 다행이라고도 했죠. 그 말에 굳이 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내가 맡은 자리라고 생각했거든요. 회의가 있으면 내가 먼저 도착했어요.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고요. 필요할 것 같아서 가방 안을 다시 확인했죠. 질문이 나오면 내가 대답할 준비를 했습니다. 다른 이름이 불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면서도 나는 그렇게 믿었어요. 내가 보호자라는 걸요. 늘 내가 하던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결정은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이 오가야 할 순간이었는데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담당자는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죠.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누가 보호자로 나설 수 있느냐고요. 그 질문은 공중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동생은 두 손을 모은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남동생은 팔짱을 끼고 천장만 보고 있었고요. 나는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내가 나서는 게 맞는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아까 들었던 말이 자꾸 걸렸어요. 보호자는 없다고 했던 그 문장이요. 그 말 이후로 내 자리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손만 들면 끝날 일이었죠. 제가 하겠다고 말하면 될 일이었어요.
그 말은 늘 내가 먼저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괜히 기다리게 됐어요. 누군가 먼저 말해주기를요. 언니가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말 한마디를요. 그 말만 나오면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담당자는 시계를 한번 봤습니다. 그 움직임이 더 또렷하게 느껴졌죠.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표시였으니까요. 나는 가방 끈을 다시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고요. 그 순간에도 결정은 여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그제야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늘 자연스럽게 내 차례가 왔었죠. 언니가 알아보라는 말이 먼저 나왔고요. 판단은 늘 내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아무도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핸드폰을 내려놓았고요. 나는 잘 모르겠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남동생은 고개를 한번 저었죠. 자신도 처음이라는 말과 함께요. 담당자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탁 소리가 짧게 났어요. 그리고 말했죠. 일단 다시 상의하고 오시는 게 낫겠다고요. 회의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채로요. 복도로 나오면서 동생이 내 옆에 섰어요. 그리고 낮게 말했죠. 오늘은 일단 들어가라고요.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고 했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 말이 맞는지도 틀린지도 판단하지 못한 채로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어요. 회의실 안에 내가 앉아있던 모습과 아무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던 순간이요.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내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연락은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급한 일은 먼저 오지 않았고요. 회의 일정은 나중에야 전달됐습니다. 이미 끝난 뒤에요. 묻는 말도 사라졌어요. 예전 같으면 바로 물었을 일들이었습니다. 나는 가방을 챙겼지만 쓸 일은 없었죠. 회의가 있었다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결정은 이미 내려졌다고 했고요. 누가 했는지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굳이 묻지는 않았어요. 가끔 메시지를 쓰다가 지웠습니다. 내가 답해야 하는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대신 다른 이름이 먼저 떠올랐고요. 주말에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미뤄뒀던 일들을 떠올렸지만 굳이 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어 보였으니까요. 한 번은 자료 파일이 공유됐습니다. 제목만 보고 닫았어요. 필요한 사람은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안에 있던 서류는 꺼내지 않았고요. 다시 넣어둘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어요. 특별한 일은 없었고요. 내가 빠진 상태로 일들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에 전화가 왔어요. 한동안 뜨지 않던 이름이었죠. 나는 잠깐 화면을 보고 있다가 받았습니다. 지금 잠깐 시간 되냐고 물었어요. 급한 건 아니라고 했고요. 확인만 하나 부탁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회의실이 아니었어요. 옆에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요. 테이블 위에는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처음 보는 건 아니었죠. 다만 이번에는 내 이름이 적힌 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만 한번 봐달라고 했어요. 결정은 이미 끝났다고 했고요.
내가 할 일은 확인뿐이라고 했습니다. 펜이 내 쪽으로 조금 밀려왔어요. 잡으면 바로 쓸 수 있는 거리였죠. 예전 같으면 아무 생각 없이 들었을 위치였습니다. 나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어요. 서류를 다시 내려다봤고요. 글씨는 작았고 문장은 길었습니다. 잠깐이면 된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한다고 했고요. 누가 책임지는지는 이미 정해졌다고 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펜을 다시 짚지 않았고요. 나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확인만 부탁한다는 말이 한 번 더 나왔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고요. 종이 넘기는 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펜은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아무도 짚지 않았고요. 내 쪽으로 더 밀려오지도 않았습니다. 확인만 하면 된다고 했죠. 결정은 이미 끝났다고도 했고요. 그 말은 더 이상 설명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서류를 다시 내려다봤어요. 글씨는 작았고 문장은 길었습니다. 눈이 가지 않는 줄부터 먼저 보였고요. 끝에 가까운 곳에 서명 칸이 보였습니다. 이름을 쓰면 되는 자리였어요. 무슨 의미인지 어디에 쓰는 건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미 쓰고 있었겠죠. 펜을 들고 자연스럽게 이름을 적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손은 여전히 무릎 위에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고요. 상대는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서류만 내려다보고 있었고요. 기다리는 쪽에 더 가까워 보였습니다. 잠깐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 사이 누군가 다시 말해주기를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종이와 펜만 남아 있었어요. 결국 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명칸은 그대로였고요. 그 빈칸이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문 안으로 다시 들어간 적은 없어요. 서류도 더 이상 보지 않았고요. 가방 안에는 그날 그대로 펜이 들어 있었습니다. 쓰이지 않은 상태였고요. 가끔 가방을 열면 그 펜이 먼저 보였어요. 꺼내지 않고 다시 닫았습니다. 집안은 예전과 같았어요. 전화는 울리지 않았어요. 울리지 않는 게 이제는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회의실 문 앞을 지나쳤어요. 문은 닫혀 있었고 안쪽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깐 멈췄다가 그대로 지나쳤죠.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갈 이유는 없었어요. 부르지 않았고 묻지 않았으니까요. 서명칸에 남아있던 그 빈자리가 채워졌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쓰이지 않은 이름 하나가 그날 이후로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